남자는 꿈에도 몰랐다. 단지 우연히 슬라임 한 마리를 처치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바닥에 떨어진 황금 카드들을 보며 남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신령 계열 카드는 현실 세계에서 초희귀 존재였기 때문이다. 한 장만 꺼내도 가격이 최소 10억은 넘는다. 남주는 원래 그걸 팔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처참한 실력을 떠올리자 무려 2년 반 동안 미궁 1층에만 머물렀고 매일 슬라임만 잡는 게 한계였기에 곧바로 그 생각을 접어버렸다. 강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남주는 결국 그녀를 소환하기로 선택했다. 손에 든 카드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거대한 발키리의 환영이 갑자기 그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환영이 사라진 뒤에도 남주는 발키리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등장해야 할 누님 캐릭터가 심각하게 축소되어 멍한 느낌의 로리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었다. 고주진様, 私は 실비. 召喚に応じ宣言しました. 사실 13년 전 전 세계 곳곳에 미궁 던전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위험한 몬스터들이 있었다. 그리고 미궁을 공략하는 사람들을 탐색자라고 불렀다. 남주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신들린 듯한 가정용 살충제 실력으로 1층 슬라임들을 박살내고 다녔고 지금까지 누적 처치 수는 999마리. 한 마리만 더 잡아서 1000마리를 채우고 돌아가려 했다. 이미 완전히 공략된 미궁 안에는 곳곳에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탐색자들의 생명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곧 남주는 발견했다. 황금색 슬라임 한 마리를. 극도로 희귀한 개체였다. 마침 1000번째 기념 상대으로 딱이었다. 그렇게 오프닝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다. 눈앞에 파란 머리 로리를 보며 남주의 마음은 반쯤 식어버렸다. 이런 어린 여자아이가 소환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10억 받고 새 장비를 샀을 텐데. 하지만 이미 소환해버린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주는 계속 슬라임 사냥으로 레벨업할 생각이었다. 실피는 말을 듣고 말했다. 근처에 슬라임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러더니 남주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다. 남주는 원래 직접 처리할 생각이었지만 실피의 전투력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저 슬라임을 쓰러뜨릴 수 있냐고 물었다. 실피는 문제없다고 답했고 곧바로 차원 강화극 공격을 날렸다. 와 시작부터 궁극기네. 눈앞의 대포로 모기 잡는 광경을 보며 남주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실피의 전투력이 170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무려 자신의 17.5배. 역시 신의 힘은 장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실피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전투가 끝난 후 반드시 마핵으로 배를 채워야 한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걸로 다 상쇄되어 남는 게 없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주는 실피가 슬라임 위치를 찾고 자신이 살충제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그러면 돈 버는 효율이 훨씬 올라갔다. 그리고 하루 동안의 전투 끝에 남주는 레벨이 하나 올랐을 뿐 아니라 슬라임 킬러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효과는 슬라임과 전투 시 모든 능력치가 50% 상승하는 것. 듣기엔 좀 애매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그렇게 실피를 카드로 돌려보낸 후 남주는 오늘 얻은 마핵을 팔러 갔다. 하지만 그 한 번으로 무려 기록을 갱신해버렸고 하루 슬라임 토벌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심지어 마핵도 15,000이라는 고가에 팔렸다. 그리고 실피의 도움을 받게 된 이후 남주는 갑자기 미궁 2층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문득 떠올랐다. 어릴 적 소꿉친구와 함께 방송을 보던 기억이. TV 속 아저씨는 바로 소꿉친구의 아버지였고 탐색대의 대장이기도 했다. 이미 미궁 36층까지 도달했으며 이제 37층에 도전하려 하고 있었다. 반드시 미궁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각오로. 그리고 바로 그 남자의 용맹한 모습이 남주의 마음속에 탐색자의 꿈을 심어주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남주는 어제 마핵을 판 돈으로 새 장비를 샀다. 그는 미궁 2층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이곳에 오자 남주는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2년 전 친구와 함께 2층에 왔을 때 고블린 한 마리에게 인생을 부정당할 정도로 털렸기 때문이다. 그 이후 친구들은 현장에서 바로 포기했고 남주도 1층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실피는 그런 남주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남주는 진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실피의 감지 스킬이 다시 발동했고 멀지 않은 코너에 고블린 한 마리가 있다고 했다. 남주는 듣자마자 겁먹고 뒤돌아 도망쳤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고 곧바로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분명 결심했잖아. 엑스트라에서 영웅이 되겠다고. 고작 고블린 따위에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남주는 스스로 뺨을 세게 때리며 억지로 용기를 끌어올렸다. 그는 고블린에게 도전하려 했다. 코너에 도착하자 정말로 잠든 고블린 한 마리가 있었다. 남주는 실피에게 쓰러뜨릴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실피는 문제없다고 답했고 곧바로 신의 뇌격으로 고블린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남주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는 과거의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직접 고블린을 처치하고 싶었다. 물론 위험해지면 실피가 도와주길 부탁했다. 그렇게 남주와 고블린의 1대1 승부가 시작됐다. 새 장비를 갖췄지만 남주는 여전히 초보였다. 검을 휘두르자 그대로 허공을 갈랐고 고블린조차 벙쪘다. 도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곧장 남주에게 돌진했다. 남주는 급히 방패로 막아내고 온 힘을 다해 고블린을 밀쳐냈다. 상대의 빈틈을 본 남주는 곧바로 방어를 포기하고 전력 공격을 날렸다. 하지만 고블린은 맨손으로 검을 받아냈다. 남주는 그대로 멘붕. 다행히 위기의 순간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인 살충제를 사용했다. 고블린의 시야가 방해된 틈을 타 남주는 떨어진 무기를 주워 다시 공격했다. 돌에 걸려 휘청거리긴 했지만 오히려 우연히 고블린의 배를 찔러버렸다. 그리고 마핵을 주운 뒤 남주는 자신이 5레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고블린 킬러 칭호까지 얻었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운빨 요소가 너무 컸기에 현재는 임시 판정만 표시되었다. 버프 효과도 조금 약한 편이었다. 이후 남주는 실피에게 방어를 맡기고 자신은 공격을 담당했다. 배고프면 드롭된 마핵을 먹게 했다. 이 방법을 활용해 남주는 결국 고블린 마핵 4개를 손에 넣었다. 카운터 누나도 보고 감탄할 정도였다. 그 후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남주는 실피라는 든든한 캐리를 얻고 계속 미궁에서 몬스터를 잡으며 돈을 벌었다. 무기도 나무 막대기에서 철봉으로 바뀌었고 레벨도 10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신의 축복이라는 스킬까지 얻었다. 레벨업 시 특별 보너스가 붙으며 상승률은 신과 권속의 호감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남주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주인공 보정 치트인가? 그리고 자신이 아는 신은 실피뿐이었다. 그렇다면 실피 호감도만 끝까지 올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떡상 아닌가? シルフィー様どうか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もちろんです。シルフィーはご主人様のためだけに。シルフィーに会えて本当によかった。カイト様がご主人様で本当によかった。 그 후 두 사람은 계속 탐색을 이어갔다. 그때 행운 MAX 남주가 또 희귀 몬스터를 발견했다. 역시 실피가 보호막을 펼쳤고 남주는 철봉으로 해골 인간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상상을 초월하게 단단했다. 남주가 철봉을 휘둘렀지만 상대는 체력바조차 뜨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실피가 신의 뇌격을 사용했고 한 방에 해골 인간의 체력바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대로 붉은 마핵 하나로 변했다. 남주는 조금 실망했다. 희귀 몬스터라 기대했는데 결국 나온 건 또 마핵이었다. 그리고 마법을 사용한 실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남주는 마핵을 실피에게 먹였다. 기뻐하는 실피를 보며 남주는 붉은 마핵이 비싼 건가 싶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카운터 직원 누나는 붉은 마핵 가치가 200만이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남주는 멘탈이 나갈 지경이었다. 200만이 그대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실피가 있었기에 그 많은 몬스터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여전히 미궁의 엑스트라였을 뿐이다. 머지않아 지하 3층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하 3층부터는 복수의 몬스터가 동시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자 남주는 혼자 싸우기로 결심했다. 실피에게는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실피는 바로 울상지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해서 주인님을 화나게 한 건가요? 남주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실피는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의 남주는 실피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고 3층에 가려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었다. 실피는 주인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고
순식간에 주인님의 열혈 팬이 되었다. 하지만 남주는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했다. 고블린과 치열하게 싸운 끝에 겨우 모은 돈은 결국 전부 회복 무략값으로 날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남주는 문득 깨달았다. 2층이 안 되면 1층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닌가? 안전하게 성장하는 거지. 실피의 도움 아래 남주는 완전히 학살 머신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마핵을 모았고 새 장비를 살 돈도 생겼으며 남은 건 실피 배를 채우기에도 충분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실피가 특별한 기운을 감지했다. 남주가 다가가 보니 처음 보는 은색 슬라임이었다. 남주는 자신의 행운에 감탄하며 실피와 호흡을 맞췄다. 자신이 은색 슬라임을 몰아가고 실피가 틈을 노려 신의 뇌격으로 슬라임을 처치했다. 역시 이번에도 대박이 터졌다. 은색 슬라임도 희귀 카드를 드롭했다. 하지만 종족은 악마 계열이었다. 남주는 살짝 망설였다. 소환된 악마에게 저주당하거나 빙이 될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뒤에 있는 실피를 힐끗 바라봤다. 신과 악마를 동시에 소환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일이었다. 결국 그는 시도해보기로 했다. 試着級悪魔ルシェリア召喚君はもしかして借球悪魔のルシェリアだ。 남자는 어떻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소환한 두 번째 실령계 시종이 또 한 명의 꼬마 로리일 줄은. 남주는 보자마자 그대로 멘붕했다. 실물과 사진이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망한 듯한 남주를 보며 꼬마 악마 루실리아는 못마땅한 눈빛을 드러냈다. 남주가 영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게다가 딱 봐도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았다. 실피는 그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주인님께 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루실리아는 말투는 좀 거칠 뿐이라며 사실 악의는 없다고 말했다. 원래 악마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고 했다. 그러고는 루실리아가 실피 곁으로 다가가 한참 살펴본 뒤 말했다. 내 모습을 보아하니 발키리인 것 같네. 실피는 맞다고 답했다. 너와 마찬가지로 남주의 시종이라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루실리아는 대충 대답하더니 곧바로 남주에게 먹을 걸 달라고 했다. 남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배가 고프냐며 의아해했다. 그때 실피가 말했다. 마침 근처에 슬라임 한 마리가 있다고. 남주는 루실리아의 전투력을 직접 보고 싶어 그녀를 전투에 내보냈다. 아마 슬라임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 것이다. 시작부터 초위 마법 한 방이라니. 그 위력에 남주도 넋을 잃고 말았다. 실력만 보면 실피와 막상막하였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 힘을 sa용할 때마다 배가 고파진다는 것. 다만 먹는 양은 실피의 2배였다. おかわり。あるわけないだろケチな主人に当たったみたい。最悪。 키는 작으면서 성격은 또 얼마나 센지. 그 모습을 본 남주는 다른 스킬인 침식의 기운도 확인해보기로 했다. 대신 드롭된 마핵은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주는 상상도 못했다. 이 스킬이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뻔할 줄은. 루시가 발동한 침식의 기운은 닿는 마물마다 불과 2초 만에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렸다. 귀여운 실피마저 거의 겁에 질릴 정도였다. 다행히 던전에서는 마물이 죽으면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그 고깃덩어리 속에서 마핵을 찾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것이다. 이후 남주는 약속을 지켜 고블린이 떨어뜨린 마핵을 루시에게 먹였다. 그런데 루시는 고블린의 마핵이 슬라임보다 훨씬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 즉, 더 강한 마물의 마핵일수록 더 맛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3층으로 가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남주는 큰돈을 들여 석궁을 샀다. 하지만 이곳의 마물들은 이제 단독 행동이 아니라 무리로 다녔기 때문에 남주는 함부로 돌진할 수 없었다. 원래는 기습으로 한 마리부터 처리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본인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다. 석궁 화살이 지옥 사냥개 머리를 그대로 스쳐 지나간 것이다. 다행히 실피가 재빨리 방어막을 펼쳐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곧이어 루시가 화염 마법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하지만 남주가 예상하지 못한 건 방금 전투가 끝나자마자 루시가 다가와 마핵을 달라고 한 것이었다. 게다가 한 개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갔다. 결국 남주는 많이 일하면 많이 준다고 약속했다. あと何体か倒したら余分にやるから。本当だな、約束だぞ。おう。嘘だったら地獄に落とすぞ。 남주의 확답을 받은 뒤 루시의 작업 효율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사냥했는데도 남주의 수확은 별로였다. 마핵을 두 꼬마 로리에게 동시에 나눠줘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루시는 실피보다 몇 배는 더 먹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실피는 눈에 띄게 서운한 기색을 보였다. 처음엔 남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TV에서 방영 중인 연애 드라마를 보고 난 뒤 그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연애 문제에 서툰 그는 학교에서 소꿉친구에게 물어봤다. 두 절친의 여자친구 이야기라고 둘러대며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데 얌전한 여자아이가 왠지 성격이 강한 여자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소꿉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날 남주는 실피만 따로 소환했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격려했다. 몇 번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결국 참다 못한 실피는 말했다. 자기도 루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고. 분명 전에는 항상 자신이 남주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남주와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마핵도 먼저 루시에게 주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남주는 드디어 깨달았다. 실피가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공평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핵도 똑같이 나눠줄 뿐만 아니라 방금 전투에서 실피가 해낸 활약도 제대로 칭찬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를 똑같이 챙기는 건 쉽지 않았다. 이번엔 루시도 질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주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남주가 당황할 리 없었다. 듣기 좋은 말은 술술 튀어나왔다. 애교 많은 여자가 역시 복이 많은 법이다. 그리고 그 이후 실피도 더욱 열심히 싸우기 시작했다. 광폭 멧돼지 한 마리를 쓰러뜨린 뒤 마침내 2레벨로 레벨업했다. 신령급 시종답게 고작 1레벨 상승이었지만 능력치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남주는 레벨업한 실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궁금해. 지옥 막연 3마리를 상대하게 했다. 예상대로 또 한방 컷이었다. 그리고 실피의 또 다른 스킬인 방어막도 강화되었다. 결계 범위가 넓어진 건 물론이고 지속시간도 2배로 늘어났다. 루시도 틈을 타 공격하려 했지만 남주는 마핵을 아끼고 싶어 십자 석궁을 꺼내 직접 처리했다. 전투가 끝난 뒤 남주는 드롭된 마핵 2개를 실피에게 줬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레벨업 후 실피는 강해진 것만이 아니었다. 식욕까지 더 커져버린 것이다. 스킬 2개를 연속으로 사용한 뒤에는 마핵 2개로도 배가 차지 않았다. 남주는 몹시 난감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던전을 나올 때마다 소량의 마핵만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되니 수입이 전혀 남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남주는 본업으로 돌아갔다. 살충제 2병을 들고 다시 1층으로 향했다. 슬라임을 많이 잡아서 비상용 마핵을 모아두려는 생각이었다. 그 모습을 본 루시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남주는 단칼에 거절했다. 내가 도와주면 본말 전도잖아. 최근 남주가 계속 슬라임만 잡고 있어서 접수처 직원 누나도 의아해했다. 난 내가 벌써 4층까지 간 줄 알았는데 왜 다시 1층으로 돌아온 거야? 남주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둘러댔다. 그래도 4층에 대한 동경은 여전했다. 장비만 한 번 더 바꾸면 도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새 장비는 가장 싼 것도 50만이었다. 지금의 그는 도저히 살 수 없었다. 결국 남주는 다시 1층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마침 운 좋게 희귀 슬라임까지 마주쳤다. 남주는 자신의 운이 참 좋다며 감탄했다. 이번에도 신령계 카드 하나 얻을 수 있겠다며 곧바로 실피와 루시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신의 번개, 지옥 업화, 아니 진짜 슬라임 하나 잡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콤보 공격 한 세트가 끝나자 슬라임은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하지만 남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번엔 시종 카드가 드롭되지 않고
대신 희귀한 마법 구슬이 떨어진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멸망시킬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남주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던져 사용했다. 깨지는 순간 푸른 빛이 남주를 감쌌고 동시에 워터볼 마법을 습득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엄청난 마법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마물에게 위력을 시험해보려 했다. 혹시 몰라 실피에게 방어막을 펼치게 하고 자신은 새 스킬을 사용했다. 엄청 유용한 스킬일 거라 기대했지만 지옥 막연에게 완벽히 적중하고도 상대의 체력반은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도발당한 줄 알았다. 지옥 막연이 다시 덤벼들었다. 남주는 겁에 질려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루시는 멸망의 어퍼 한 방으로 상대를 순식간에 처치했다. 그 모습에 남주는 괜히 창피함을 느꼈다. 워터볼은 그냥 쓰레기 마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실피는 급히 위로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며 숙련도가 쌓이면 위력도 강해질 거라고 말했다. 루시 역시 동의했다. 목이 마를 때면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다며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남주는 조금 후회했다. 차라리 마법 구슬을 팔 걸 그랬다고. 그렇게 오늘 탐험을 마친 뒤 풀이 죽은 남주는 공원에서 쉬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소꿉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남주는 이전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소꿉친구의 조언이 없었다면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소꿉친구는 바로 눈치챘다. 그거 결국 내 이야기였구나. 남주는 친구 이야기였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소꿉친구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말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문제가 생겼다. 정말이지. 남주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마법은 공격력이라곤 전혀 없는 워터볼뿐이었지만 밤낮 없이 계속 훈련한 끝에 워터볼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바탕으로 남주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전술을 개발했다. 바로 워터볼로 마물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이었다. 옆에서 두 꼬마 로리가 칭찬해주자 남주의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났다. 게다가 최근에는 레벨도 거의 오르지 않았기에 남주는 곧바로 미궁사층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비싼 전투복까지 따로 구입했다. 겉보기엔 못생긴 옷처럼 보여도 이 전투복은 화살 공격을 막아줄 수 있었다. 게다가 마법 효과를 강화해주는 팔찌까지 챙겼다. 그렇게 전투 준비를 마친 뒤 남주는 평소처럼 먼저 4층의 환경을 확인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실피가 그 순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마치 자신의 천적 같은 존재였다. 역시 아무도 바퀴벌레는 좋아하지 않았다. 천사든 악마든 예외는 없었다. 두 로리는 미친 듯이 학살하며 곧바로 5층까지 도달했다. 작은 소리만 들려도 바퀴벌레가 쫓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자기 주인을 발견하자 실피는 금세 울먹였다. 주인을 끌어안고 위로를 받으려 했다. 징그러운 거대 바퀴벌레 때문에 둘 다 트라우마가 생길 뻔했다. 정신을 차린 실피는 몹시 자책했다. 시종인 자신이 주인을 두고 혼자 도망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주는 오히려 엄청 신나 있었다. 두 사람이 4층을 싹 쓸어준 덕분에 뒤에서 마핵을 잔뜩 주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핵들을 보며 두 로리는 별다른 식욕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실피가 근처에서 마물 2마리가 다가오는 걸 감지했다. 남주는 두 꼬마를 잠시 쉬게 해주려 했지만 뜻밖에도 5층 마물은 물리 공격 면역이었다. 위기의 순간 실피가 재빨리 방어막을 펼쳤다. 어쩔 수 없어진 남주는 루시에게 처치를 부탁했다. 가볍게 처리하긴 했지만 만약 5층이 전부 이런 마물뿐이라면 결국 두 꼬마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마핵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는 있었지만 둘은 바퀴벌레 마핵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철수하기로 했다. 나중에 슬라임 마핵을 따로 모아두기로 생각하며 그렇게 채 2걸음도 가지 않았을 때 실피가 벽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벽이었지만 안쪽에서 수상한 마력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남주가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숨겨진 문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실피는 곧바로 마법으로 벽을 폭파했다. 그러자 눈앞에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남주는 단번에 숨겨진 방임을 알아차렸다. 특수 아이템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메인 딜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채 몇 걸음도 떼기 전에 루시가 함정을 밟아버렸다. 하지만 남주를 어이없게 만든 건 함정 속 화살이 발동자를 노린 게 아니라 곧바로 자신을 향했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들어오기 전에 희귀방어 세트를 사둔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루시가 또 함정을 밟았다. 이번엔 남주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다음 순간 전기 함정을 그대로 밟아버렸다. 혼이 날아갈 정도로 감전됐다. 두 로리는 그대로 장례 준비라도 할 기세였다. 그런데 남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멀쩡하게 다시 일어났다. 작은 해프닝이 지나간 뒤 일행은 수상한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다. 아무래도 이곳이 보스방인 듯 했다. 남주가 직접 문을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실피에게 폭발을 부탁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물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오우거였고 다른 하나는 거대 슬라임이었다. 잠시 생각한 끝에 남주는 먼저 실피와 루시에게 오우거를 맡기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남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두 개의 필살기를 맞고도 상대는 체력이 조금밖에 닳지 않았던 것이다. 마법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남주는 급히 실피에게 결계를 펼치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인 거대 슬라임은 루시에게 맡겼다. 마법 공격이 통하지 않자 남주는 자신의 애용 무기인 십자 석궁을 꺼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리 공격은 제대로 먹혔다. 남주는 미친 듯이 연사했고 오우거를 단숨에 반피까지 몰아붙였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남주는 돈을 아끼려고 화살을 몇 개밖에 사지 않았던 것이다. 겨우 활약할 타이밍이 왔는데 이렇게 탄이 떨어져 버렸다. 루시조차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때? 한편 슬라임 쪽도 마법 저항이 매우 높았다. 루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 순간 남주는 자신의 방어복에 마법 강화 기능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그리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워터볼을 발동했다. 다음 순간 워터볼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주는 그것을 그대로 발사했다. 놀랍게도 이건 물리 공격으로 판정되었다. 몇 번 연속으로 발사한 뒤 남주는 자신의 마력이 거의 바닥났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3발 정도가 한계였다. 마법 위력을 더 끌어올려야 했다. 다행히도 그는 예전에 이틀 반 동안 워터볼의 한계를 훈련했었다. 상상만으로도 물 형태를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남주는 거대한 얼음 송곳을 만들어냈고 오우거에게 막대한 물리 피해를 입혔다. 3발 연속으로 맞춘 끝에 오우거는 마침내 쓰러졌다. 이제 남은 건 루시 쪽의 슬라임뿐이었다. 남주는 방패로 공격을 막아낸 뒤 실피에게 신창 라주에트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건 실피가 2레벨이 되며 얻은 신규 스킬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 진짜 라주네이터! 그 일격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슬라임의 체력은 전혀 줄지 않았다. 남주는 일단 후퇴하려 했지만 문득 자신이 꿈꾸던 영웅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아무리 커봤자 결국 슬라임일 뿐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1층에서 무려 2년 반 동안 슬라임만 잡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남주는 그대로 돌진했고 곧바로 자신의 최종 병기를 꺼냈다. 살충제 2통의 맹공격을 받은 거대 슬라임은 체력이 빠르게 깎여나갔다. 슬라임은 마지막 발악으로 남주를 삼키려 했지만 다행히 실피가 결계를 펼쳐주었다. 남주는 그대로 고정 사격을 이어갔고 결국 슬라임을 산채로 분사해 죽여버렸다. 그 장면을 본 두 사람은 단번에 팬이 되어버렸다. 보스를 처치한 직후 루시는 2레벨로 레벨업했고 남주의 경험치도 크게 올랐다. 게다가 오우거는 희귀 마핵을 떨어뜨렸고 슬라임은 마검 하나를 품고 있었다. 미궁을 빠져나온 뒤 남주는 숨겨진 미궁 이야기를 접수처에 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마핵이 매우 희귀하다는 말을 들었다. 길드 측은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주에게 감사의 의미로 다음 주에 열리는 이벤트 참가를 제안했다.
여러 파티와 연합해 7층을 탐사하는 행사였다. 이에 대해 남주는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행사 당일이 찾아왔다. 남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팀원이 무려 귀여운 여자 3명이었다. 남자는 상상도 못했다. 자기는 그저 다른 여자들과 파티를 맺으려 했을 뿐인데 집에 있는 로리 소녀가 가장 먼저 반대할 줄은 말도 없이 바로 악을 처단하려 들었다. つぼくり落ちろ待てわかったから 알고 보니 얼마 전 남주가 처음으로 랜덤 파티를 했는데 무려 여자 3명을 만났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3명 모두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별장 한 채 갑인 마법 허리주머니를 전부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남주는 2달 반 동안 죽어라 파밍해서 겨우 기본 장비 한 세트를 맞췄다. 겉보기엔 정말 가난해 보였지만 남주에겐 신령 계열 서번트 카드 2장이 숨겨져 있었다. 이번에 새 여자와 함께 7층에 온 것도 길드 임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이번 공략은 엄청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남주는 자신이 버스 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검사소녀 아이리는 말도 안 되게 강했다. 혼자 힘만으로도 7층의 스톤 골렘을 솔플로 처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원할 틈도 없었다. 그리고 스톤 골렘을 쓰러뜨리자 브론즈 골렘이 바로 리젠됐다. 다른 2 여자도 발목을 잡지 않았다. 마법사 소녀 히카리는 늪마법으로 골렘의 움직임을 봉쇄했고 분홍 머리 미쿠는 초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전용 서번트 카드를 소환했다. 바람 족제비가 골렘의 시선을 끄는 사이 마법사 소녀는 바로 긴 영창 마법을 시전했다. 남주는 그걸 보고 왠지 익숙하다고 느꼈다. 이거 자기네 신령 계열 서번트 마법의 하위 호환 아니냐고. 그때 골렘의 체력이 조금 남았고 아이리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토벌에 성공하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남주는 거의 내내 구경만 했다. 완벽한 팀워크에 감탄하려던 순간 히카리와 미쿠 뒤에 갑자기 강철 골렘이 나타났다. 7층 최강의 골렘이었다. 남주의 석궁 화살조차 방어를 뚫지 못했다. 일촉즉발의 순간 아이리가 제때 골렘의 공격을 튕겨냈다. 하지만 강철 골렘은 엄청나게 단단했다. 아이리의 전력 참격도 전혀 먹히지 않았고 히카리의 화염 마법 역시 별 효과가 없었다. 심지어 미쿠가 소환한 사형마의 바람 칼날도 몸에 맞아봤자 긁힌 수준이었다. 오히려 골렘에게 한 방에 날아가 버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남주가 좌우 호법을 소환하려던 순간 이전에 드롭됐던 마검이 떠올랐다. 마검을 얻었을 당시를 떠올리며 공식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마검 바르자드는 목표를 타격했을 때 상상한 대로의 피해를 준다고 했다. 그래서 남주는 일단 시험 삼아 써보기로 했다. 정 안 되면 좌우 호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주는 히카리에게 마법 지원을 부탁하고 아이리에게는 놈의 시선을 끌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비겁하게 골렘 뒤로 돌아가 한 칼로 골렘 몸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골렘이 폭발하며 산산조각 나길 상상했다. 그러자 골렘은 정말 그의 바람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후 여자애들은 그제야 알게 됐다. 그과도 같은 칼이 사실은 에픽급 마검이었다는 걸. 역시 절대적인 행운의 소유자 앞에서는 과금너조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대화를 통해 남주는 그제야 알게 됐다. 원래 던전 안에 감시 카메라는 서번트를 찍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실피와 루시가 길드에 발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는 계속 숨기기로 결심했다. 만약 남들에게 들키면 자기가 로리 둘을 데리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인신매매범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잡혀갈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다음 순간 3명의 과금 고수들이 그에게 파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어쩌면 바로 승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2 서번트와 상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일행과 헤어진 후 남주는 다시 던전으로 향했고 실피와 루시를 소환한 뒤 파티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남주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 2 서번트는 바로 평정심을 잃었다. 지금 셋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굳이 멤버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주는 다시 설득해보려 했지만 2 사람은 애초에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결국 남주는 둘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귀여운 로리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던전 문제는 해결됐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남주가 소꿉친구와 데이트도 해야 했다. 다행히 소꿉친구는 다루기 쉬운 편이었다.
적당히 칭찬 몇 마디만 해줘도 호감도가 올라갔다. 그렇게 남주는 하루 종일 NPC처럼 끌려다녔다. 소꿉친구는 심지어 그를 데리고 같이 보트도 탔다. 그리고 혼자 하루 종일 호감도를 올렸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던전 입구에 도착했다. 소꿉친구의 아버지는 어릴 적 던전에 들어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남주가 던전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주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반드시 이 던전을 공략해서 소꿉친구 아버지 같은 영웅이 되겠다고. 시간이 흘러 둘째 날이 되었고 남주는 파티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워터볼 마법을 마검에 인챈트 해보려 했는데 뜻밖에도 얼음 마검으로 변했다. 그리고 혼자서도 손쉽게 거대 암석 골렘을 베어버렸다. 그 모습을 본 실피는 이상함을 느꼈다. 예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딴 사람 수준이었다. 파티 이야기까지 떠올리자 남주가 자기들에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자기들을 귀찮아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고 망상했다. 남주가 아무리 설명해도 루시는 전혀 믿지 않았다. 남주가 마행 먹이는 걸 아까워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분노하며 말했다. 쪼잔한 남자는 지옥에나 가야 한다고. 그 모습을 본 남주도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과 파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핵도 원하는 만큼 계속 먹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실피는 남주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남주의 결정이라면 서번트로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다정한 실피를 보며 남주는 결국 솔직하게 털어놨다. 자기 서번트들이 매우 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파티를 통해 자신의 능력도 키우고 싶다고. 계속 두 사람 뒤에만 숨고 싶진 않다고. 그 말을 들은 실피는 크게 감동했다. 자기 주인이 이렇게나 노력파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밤이 되자 남주는 아이리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함께 파티를 하자고 말했다. 평소에는 서번트들과 몬스터를 잡기로 하고 시간 약속을 정한 뒤 다시 7층으로 향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 남주는 더 이상 버스만 타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검으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다. 순식간에 몬스터 여러 마리를 처치했고 세 여자에게 완벽하게 인정받았다. 7층에는 더 이상 도전할 게 없다고 판단하자 4명은 바로 다음 층으로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배를 채워야 했다. 남주는 도시락을 먹으려 했는데 이 아가씨 셋은 정말 차원이 달랐다. 마법 허리주머니에서 바로 야외 캠핑 장비 한 세트를 꺼내버렸다. 역시 돈 많으면 다르다. 그리고 4사람은 8층으로 향했다. 이곳엔 수속성 몬스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남주는 최근 모은 돈을 전부 털어 마법 공격 저항이 달린 구명조끼를 샀다. 그런데 막 8층에 들어오자마자 강산성 몬스터를 만나버렸다. 그의 구명조끼는 활약해보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녹아 사라졌다. 남주는 그대로 멘붕했다. 이건 자기가 이틀 반 동안 벌어서 산 장비였다. 반드시 저 몬스터를 혼내줘야 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미쿠가 석궁으로 놈을 처리해버렸다. 그건 남주가 필요 없다고 그녀에게 준 무기였다. 그런데 미쿠는 의외로 사격 재능이 있었다. 저렇게 정확하게 맞추지만 사실 이번이 첫 사용이었다. 이후 일행은 또다시 각종 수속성 몬스터들에게 습격당했다. 남주는 거대 오징어에게 물속으로 던져졌고 남주가 당황해서 살려달라고 외치자 아이리는 진정하라며 발밑이 바닥에 닿는지 보라고 했다. 그제야 남주는 이게 그냥 얕은 웅덩이라는 걸 깨달았다. 민망함을 피하기 위해 그는 다시 화제를 돌렸다. 오징어는 어디 갔냐고. 그런데 그 순간 상대는 이미 구운 오징어가 되어 있었다. 그때 바람 족제비가 다시 울부짖었고 물속에서 식인 피라냐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남주는 새 무기로 한 방에 처리했지만 곧이어 빽빽한 식인어 떼가 계속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 결국 남주의 마핵이 바닥나고 무기마저 그대로 망가져버렸다. 아이리가 여전히 무딘 칼로 싸우는 걸 보자 어쩔 수 없이 남주는 물 마법을 부여한 마검을 꺼냈다. 그리고 아이리를 따라 계속 베어나갔다. 한 칼에 하나씩 잡히는 효율은 확실히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전부 처리한 뒤 남주의 마력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대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기절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이리 누나의 무릎베개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놀란 그는 황급히 일어나 사과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마력이 회복됐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건 전부 부자 팀원의 마력 포션 덕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마수가 위험 신호를 보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순간
거대한 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설마 했지만 원래 더 깊은 층에 있어야 할 공룡이 어째서인지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이 정도 급의 몬스터는 아직 그들이 상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로 도망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공룡이 육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놈이 걸어다니며 만든 진동 때문에 출구가 바위에 막혀버렸다. 이제 남은 방법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남주는 히카리에게 늪 마법으로 공룡의 움직임을 묶어달라고 했고, 미쿠는 사형말을 이용해 원거리 바람 칼날 공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자신과 아이리는 양쪽에서 협공했다. 남주의 마검은 공룡의 몸을 꿰뚫을 수 있었고 상상했던 파괴 피해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레벨 차이가 너무 컸기에 들어가는 피해는 미미했다. 반대편의 아이리도 틈을 노려 공룡을 기습했지만 역시 치명상을 입히진 못했다. 오히려 공룡을 완전히 화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대로 세게 날아가 버렸다. 이대로 가다간 전멸할 가능성이 컸다. 원래는 파티 중에 로리들을 소환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젠 숨겨둔 패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頼むシルフィールセリア召喚急に呼び出してすまないあいつを倒してくれご主人様に危害を加えるとは許せません。やっぱり私たちがいないとダメか。またたっぷりくれよな。天罰です。神の来撃。地獄へ落ちな破滅の刻印。역시 예상대로 한방 컷이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엔 귀여운 두 꼬마가 최고였다. 루시는 질투했고 남주는 역시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자애들은 순식간에 둘에게 반해버렸다. 신령 서번트든 악마 서번트든 돈이 많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히카리는 루시의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싶어 했다. 루시는 생각할 것도 없이 무례한 부탁이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돌아서서 히카리의 불쌍한 표정을 보자 수악마도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한 번만 허락해줬다. 그런데 히카리가 손을 대는 순간 완전히 빠져버렸다. 아이리는 남주가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을 줄 몰랐다. 무려 신급 서번트 둘이나 있었고 심지어 둘 다 어린 여자아이였다. 우정의 표시로 부잣집 아가씨들은 함께 목욕하자고 제안했다. 아이리는 그걸 원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서번트는 팀의 귀염둥이가 되었다. 불쌍한 남주는 애완동물과 함께 씻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히카리와 미쿠는 집에서 온 고급차를 타고 돌아갔고 그제야 남주는 말을 꺼낼 기회가 생겼다. 방금 아이리가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그건 그녀가 어릴 적부터 가진 꿈이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말하길 강해져야만 부조리하고 견디기 힘든 일들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부른다고. 그녀가 던전 탐험가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이리는 말을 이었다. 이번 주 자신이 다니는 왕화학원이 견학 개방을 한다며 아직 고3인 남주에게 같이 갈 생각 없냐고 물었다. 남주는 조금 망설였고 다음 날 절친에게 왕화학원 견학 같이 갈 생각 없냐고 물었다. 하지만 절친은 우리한테 물을 게 아니라 같은 진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소꿉친구가 이쪽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다가왔다. 절친은 바로 분위기를 몰아가며 말했다. 남주가 이번 주말 왕화학원 견학에 같이 가자고 하고 있다고. 그 말에 남주는 순간 멘탈이 터졌다. 이거 완전 하렘 불타는 거 아니냐고. 그는 급히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소꿉친구는 말했다. 너도 갈 생각이었구나. 그럼 잘됐네 같이 가자. 남자는 우연히 깨닫게 된다.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하기만 하면 자신의 악마 하인이 조기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츤데레 로리 소녀였던 아이가 한순간에 매혹적인 누님으로 변신해버렸다. どうだ大人になった私はエレガントか 주말 남주는 소꿉친구와 약속대로 지원한 대학을 견학하러 갔다. 소꿉친구는 전혀 숨기지 않았다. 남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을. 심지어 두 사람의 달콤한 대학 생활까지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리가 등장하면서 그 평온한 분위기는 깨져버렸다. 만나자마자 두 사람의 관계를 묻자
남주는 황급히 그냥 소꿉친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엘리가 학생회일이 있었기에 간단히 인사만 한 뒤 네 사람을 학교 안으로 안내했다. 이걸로 위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파티에 또 다른 두 여자애와 마주쳤다. 두 절친은 부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소꿉친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주는 조금 이상했다. 미래는 아직 고2이고 히카리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벌써 대학 견학을 오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었다. 히카리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며 시간 있을 때 미리 와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주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떻게 두 후배와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소꿉친구는 미궁을 정말 싫어하기에 미궁에서 만난 파티원이라고 했다간 끝장이었다. 두 절친은 눈치 좋게 같이 연기해주려 했지만 뜻밖에도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전에 미궁에서 같이 파티했을 때 정말 즐거웠고 남주와 함께 탐험하는 건 정말 재밌었다고 말했다. 소꿉친구는 그 자리에서 흑화해버렸다. 남주는 큰일 났다는 걸 직감하고 식은땀을 계속 흘렸다. 다행히 그때 아이리가 학생회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어쨌든 남주는 자신의 손님이었기에 선배로서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소꿉친구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이후 네 사람은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다. 도중에 소꿉친구는 모두의 음료를 가지러 가려 했고 남주도 그녀와 함께 가지러 갔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자리를 뜨자마자 절친들은 미궁 이야기를 캐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온 소꿉친구에게 현장을 들켜버렸다. 남주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모두에게 물을 건넸고 여자애들은 무척 기뻐했지만 절친들은 풀이 죽은 채 얌전히 있었다. 오직 소꿉친구만 이해하지 못했다. 왜 다들 그렇게 미궁에 관심을 가지는 건지? 이후 아이리는 또 실내 수영장도 안내해 주었다. 남주는 어릴 적 자신이 익사할 뻔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자신을 구해준 것도 소꿉친구였고 이후 들깨에게서도 자신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동안 뒤에 있던 히카리는 괜히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미래는 남주를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아이리는 모두를 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갔다. 히카리는 남주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 순간 남주는 몸을 내밀어 히카리를 안정적으로 받아냈다. 세상에 두 번이나 남주에게 구해지다니. 세상 물정 모르는 히카리의 마음은 완전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친들은 경악했다. 방금 남주의 움직임이 너무 날렵했기 때문이다. 남주 자신도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했다. 아마 미궁에서 단련된 영향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질투한 미래는 남주에게 얼른 히카리를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감독이 억지 전개까지 추가해버렸다.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 하나가 또 미래를 향해 날아갔다. 아이리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축구공이 미래에게 맞기 직전 남주는 토마스 회전킥으로 가볍게 위기를 해결했다. 호감도는 또다시 상승했다. 원래라면 견학은 여기서 끝날 예정이었지만 아이리가 갑자기 도장도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방금 남주의 활약에 살짝 설렜기 때문에 모두 앞에서 자신의 검수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2분 반 동안 시범을 보인 뒤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쳤다. 남주도 사회성 만점 리액션으로 정말 멋졌다고 칭찬했다. 그 순간 아이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왜 요즘 자신이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지 깨달았다. 소꿉친구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속이 미어질 지경이었다. 결국 오늘 자신은 내내 카메라 역할만 한 셈이었다. 견학이 끝난 뒤 모두 연락처를 교환했다. 돌아가는 길에 두 절친은 남주를 엄청 부러워했다. 자신들도 다시 게임에 복귀할 생각이었다. 저렇게 귀여운 여자애들과 파티를 맺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꿉친구는 새 여자 중 누가 이상형인지 물어봤다. 하지만 남주는 애초에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꿉친구였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고백할 타이밍이 아닐 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뒤 남주는 그제야 문득 떠올렸다. 오늘 현실에서 여자애들이랑 플러팅하느라 자기 집 두 하인을 먹이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이 되자 두 꼬마는 엄청 화가 나 있었다. 실피는 남주에게도 사정이 있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을 내버려두는 건 너무했다고 했다. 그래서 보상으로 마핵 200개를 요구했다.
이야기하던 중 남주의 유러방 체질이 또 발동했고 희귀 슬라임 한 마리가 스스로 찾아왔다. 하지만 분노한 루시에게 순식간에 처치당했다. もう邪魔するな破滅の突お見事。でどうなさるのですか？ 남주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마핵 20개를 꺼내 둘을 달랬다. 보상을 받은 뒤에야 두 꼬마는 마침내 남주를 용서해 주었다. 그제야 여유가 생겨 슬라임이 드롭한 장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마력을 소모해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갑 한 쌍이었다. 그래서 남주는 공기를 향해 공격해봤지만 허공만 친 셈이 되어버렸다.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힘이었다. 하지만 무릉덩이를 향해 주먹을 날리자 멀리서 물보라가 튀었다. 다만 위력은 솔직히 많이 부족했다. 그러다 남주가 소원 성취 스테이크 나이프와 함께 사용하자 물까지 베어버리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곧이어 3명의 부잣집 파티원이 합류했고 서로 너무 친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두 로리도 질투를 감추지 못했다. 남주 역시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마핵을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일행은 미궁구층에 도전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실피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남주가 다가가 확인해보니 눈앞의 마물은 매우 위험한 쌍두견이었다. 원래라면 더 깊은 층에 있어야 할 몬스터였다. 어째서 여기 나타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일행이 일단 후퇴하기로 결정한 순간 마물이 이미 일행의 냄새를 맡아버렸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남주는 실피에게 방어 결계를 펼치게 했다. 다른 사람들도 곧바로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버섯의 방어력이 워낙 높다 보니 평범한 공격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남주는 직접 미끼 역할을 맡고 루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복부를 공격하게 했다. 실피는 언제든 지원할 준비를 했다. 真相ラジュネート犬ストロがいつまでも調子に乗るな破滅の特営 이 콤보 한 방에 쌍두견의 체력은 절반만 남았다. 아이리 일행은 마핵총으로 시선을 끌었고 남주는 새 장비와 마검을 함께 사용했다. 검기가 한 줄기 뿜어지더니 쌍두견의 목 하나를 그대로 잘라버렸다. 다른 머리가 화염을 뿜으려 하자 남주는 곧바로 워터볼로 공격을 끊어냈다. 마지막으로 두 하인이 스킬로 마무리 일격을 넣었고 마침내 8층에 있어선 안 될 마물을 쓰러뜨렸다. 한 여자애는 남주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만약 자기들만 있었다면 처음부터 전멸했을지도 몰랐다. 일행은 잠시 쉬기로 했지만 뜻밖에도 실피가 말했다. 강한 기운 하나가 이쪽으로 접근 중이라고. 루시는 다가오는 존재가 자신의 동족 악마임을 알아봤다. 상대의 자기는 자신보다 낮았지만 레벨은 현장에 있는 모두보다 훨씬 높았다. 남주가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악마는 현장의 모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말을 마친 악마는 광역 마법을 발동했고 실피는 재빨리 결계를 펼쳐 방어했다. 악마는 결계가 꽤 훌륭하다며 감탄했고 이어 자신이 자랑하는 마검을 꺼냈다. 단 0.25mm 만에 그는 순식간에 모두의 뒤로 이동했다. 그 공격 속도에 남주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실피에게 절대 결계를 해제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틈에 최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악마의 방어력은 말도 안 될 정도였다. 모든 공격을 맞고도 피 한 방울 닳지 않았다. 결국 실피와 루시가 다시 힘을 합쳐야만 악마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3명의 여자애는 자신들은 걱정 말라고 했다. 악마의 공격은 빠르지만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했다. 남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실피에게 결계를 해제하라고 한 뒤 루시와 함께 스킬을 발동시켰다. 하지만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악마는 여전히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오히려 순식간에 남주 앞까지 이동해 참격을 날렸다. 다행히 아이리가 제때 막아냈지만 악마의 가벼운 일격 하나에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원래라면 눈앞의 남주는 이미 끝장이었겠지만 악마는 상상도 못했다. 남주의 마검이 상상을 통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손에 들고 있던 검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 장면에 악마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 검은 악마 공작이 직접 하사한 검이었다. 남주가 얼음 방패로 막아도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로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분노 폭발했고 두 사람은 다시 합동 스킬을 발동해 악마를 향해 돌진했다. 한편 남주는 틈을 타 회복약을 마셨고 그러다 문득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그래서 미래에게 먼저 어그로를 끌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뒤로 돌아가 악마의 허리를 찔렀다. 상상 속 파괴가 발동되자 악마의 콩팥 하나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인간이 이렇게 비겁할 줄은 몰랐다. 악마는 급히 치유 마법을 사용했고 그 모습을 본 남주도 당황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은 회복할 수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 여자애들은 남주를 지키러 달려갔지만 악마는 순간이동 한 번으로 손쉽게 모두를 쓰러뜨렸다. 실피의 신창조차 한 손으로 받아내버렸고 루시 역시 같은 결과였다. 남주는 모두가 차례차례 쓰러지는 걸 보며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이대로 가다간 전멸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연히 발견했다. 루시에게 폭식미희라는 특수 스킬이 있다는 걸. 계약자의 생명력을 소모해 일시적으로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스킬이었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남주의 희망이 되었다. 我が主の生命を喰らい真の姿を現さん宝飾の美器。 남주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평범하기만 하던 작은 로리 소녀가 매혹적인 누님으로 변해버릴 줄은. 동시에 악마는 완전히 멘붕했다. 자신이 자랑하던 마법이 루시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가 자자급 악마라는 걸 알게 되자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자장님이 어째서 이런 곳에 계신 겁니까? 하지만 죽을 사람은 알 필요 없지. 말을 마친 루시는 멸신풍진을 발동했다. 이건 자자급 악마조차 쓰지 못하는 스킬이었다. 분명했다. 루시는 이미 평범한 악마 수준이 아니었다. 결국 악마는 고통 속에서 사라졌다. 그때 남주도 한계에 가까워졌고 루시에게 스킬을 해제해달라고 말했다. 루시는 어렵게 커진 김에 자신이 우아하냐고 물어봤다. 남주는 진짜 질려버렸다. 엄청 우아하다고. 자긴 우아해서 죽기 직전이라고 했다. 루시는 그 틈을 타 조건을 걸었다. 앞으로 남주는 자신에게도 실피처럼 다정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남주는 바로 승낙했다.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제발 빨리 스킬부터 풀어달라고 했다. 그제야 루시는 스킬 해제를 받아들였다. 이번 전투를 통해 남주는 최대 체력이 증가했고 새로운 패시브 스킬까지 얻었다. 다음에 폭식미희를 발동한다면 어쩌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여자애들도 모두 기쁘게 레벨업했고 방금 전 전투가 워낙 위험했던 만큼 전원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이후에는 전리품을 회수할 차례였다. 쌍두견은 주먹만 한 초록 마석을 드롭했고 악마는 한 장의 하인 카드로 변했다. 남주는 세 여자애에게 이 카드를 어떻게 할지 물었다. 아이리는 악마를 쓰러뜨린 건 당신이라며 카드의 소유권도 당연히 당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는 소환해볼 생각이었지만 이 하인 카드의 속성은 루시와 겹쳤다. 루시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비웃었다. 자신은 최상급 악마인데 이 카드는 최하급 중에서도 최하급이라고.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라고 했다. 남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다들 팔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소환해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전 두 번의 소환과 마찬가지로 성인 버전 악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주를 기다리고 있던 건 꼬맹이 초기 형태뿐이었다. 근육남이 순식간에 작은 미소년이 되어버렸다. 남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베리알도 왜 이렇게 작은 거냐고. 하지만 소환된 하인들은 레벨이 초기화된다는 걸 몰랐다. 그 순간 남주의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진짜 그냥 파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랐다. 미궁을 빠져나온 뒤 쌍두견의 핵은 2,400만 엔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남주는 믿기 힘들어했다. 그래도 그는 그 돈을 내 몫으로 나누었고 여자애들은 괜찮다며 전부 혼자 가져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남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소환한 세 번째 실령계 사형마가 심지어 축소판이었다는 사실을. 벨의 레벨이 1레벨로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이전의 형태를 전혀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전에 익힌 검술 지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무리 가장 싼 무기인 지렛대를 들고 있어도 이 8층의 마물쯤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다. 남주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건 자기보다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하지만 루시는 차이를 알아챘다. 작아진 뒤의 벨은 전보다 움직임이 둔해져서 원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남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궁금했다. 벨의 치료 스킬도 아직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남주는 체력을 미친 듯이 소모해 자신의 체력을 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깎아냈다.
벨은 곧바로 다크 힐링을 발동했다. 남주의 몸에서 어두운 빛이 피어올랐지만 체력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벨이 설명했다. 다크 힐링의 주된 효과는 상처 치료이고 그 다음 죽지 않을 정도까지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말에 남주는 조금 실망했다. 그는 다크 힐링으로 미친 듯이 피를 채워 루시의 필살기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력이 깎이는 부작용까지 상쇄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무한동력 같은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거의 불가능했다. 이후 일행은 7층으로 돌아왔다. 방금 꽤 많이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부잣집 아가씨들은 모두 새 스킬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먼저 달려드는 석상 앞에서 소광은 얼음의 고리 스킬을 발동했다. 순식간에 석상은 얼음 조각상으로 얼어붙었다. 이어 아이리가 참철격을 사용했다. 무기의 보라색 광채가 깃들었고 마치 귀멸의 귀영서무 같았다. 단번에 석상을 두 동강 냈다. 그리고 미라이의 환시의 춤은 적을 환각에 빠뜨릴 수 있었다. 여기에 사형마의 고슴도치 철침까지 더해져 마치 폭우배 꽂힘처럼 우르르 쏟아졌다. 석상은 도무지 2초 반도 버티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스킬을 꼽자면 단연 시르피였다. 그녀가 을조리는 전소녀의 노래는 아군의 능력치를 전방위로 강화해 주었다. 즉, 전원에게 버프를 걸어주는 것이다. 시르피가 노래를 부르자 거대한 천사 투영이 허공에 나타났다가 곧바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남주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넘치는 걸 느꼈다. 방금 전까지 재빠르던 고블린들도 지금은 마치 2살 반짜리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했다. 남주는 마검을 집어들고 한 번에 한 놈씩 베어 넘겼다. 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지렛대만 들고도 한 방에 둘을 관통했다. 루시는 마법 시전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새 스킬을 시험해본 뒤 벨은 조금 서운해했다. 그는 원래 줄곧 악마 기사 역할을 맡아왔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남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2층의 상점으로 갔다. 그리고 혼돈의 검 한 자루를 사왔다. 그 모습에 벨은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다. 새 무기를 갖게 되다니 정말 너무 기뻤다. 남주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벨은 막 받은 검의 날을 한번 세우기로 했다. 그는 곧바로 7층에서 가장 까다로운 마물을 찾아갔다. 남주의 녹슨 철봉과는 달리 벨은 검을 휘두를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잠깐의 시간 만에 3마리 마물은 모두 검 아래서 쓰러졌다. 그 광경을 보고 남주는 벨에게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남주의 사형마인 벨은 물론 기꺼이 흔쾌히 승낙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훈련을 시작하고 싶다고까지 했다. 남주도 정말 배우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일찍 돌아가야 했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리 집에서 독서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작은 로리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벨과 주말에 검술을 배우기로 약속한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날이 찾아왔다. 남주 일행은 아이리의 집에 도착했다. 마침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 소강과 미라이와 마주쳤다. 문을 여는 순간 남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사방을 둘러봐도 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잣집 아가씨들은 이미 픽업 차량에 올라탔고 그들 성들은 이 험한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2분 반 동안 고생한 끝에 남주 일행은 마침내 아이리의 집에 도착했다. 모두가 독서 모임을 열어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런 뒤 오후가 되자 다시 파티를 짜서 던전으로 향했다. 시르피와 루시는 또다시 질투했다. 남주는 어쩔 수 없었다. 자기네 로리들을 달래기 위해 마정액 한 봉지를 꺼냈다. 전에 새 스킬을 시험해 본 덕분에 모두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 한 번에 10층까지 돌파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9층의 마물부터 상대해야 했다. 예전처럼 매 층마다 힘든 전투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르피가 전소녀의 노래를 사용하자 모든 사람이 강력한 버프를 얻었다. 소광은 얼음 속박 마법을 재빨리 읊었고 남주와 벨, 아이리는 함께 돌격했다. 셋이 한 명씩 맡아 검을 휘두르자 9층의 마물은 전부 처리됐다. 그 모습에 루시는 몹시 불쾌했다. 너희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난 아예 나설 기회조차 없잖아. 9층조차 이렇게 쉽게 끝났으니 일행은 그대로 10층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왠지 소광은 무슨 생각이 많은 듯 보였다. 심지어 이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출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소광은 오래된 병이 도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던전에 들어가기 전 미라이는 근처에서 유명한 과금 만지카드 여왕이었다. 손에 쥔 과금덱 하나로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소강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과 대결하자고 한순간부터 달라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강의 덱이 자기 것과 꽤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의 덱은 모두 희귀한 초고가 카드였다. 아무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소강도 자신처럼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라면 불가능했다. 다만 그녀의 스타일은 공격형이었고 소강은 상대적으로 수비 후 반격형이었다. 예상대로 미라이는 그 판을 손쉽게 가져갔다. 소강은 사실 그녀의 팬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같은 덱으로 그녀와 대결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미라이는 매우 기뻤다. 하지만 자신의 덱은 소강에게 맞지 않았기에 소강에게 어울리는 덱을 직접 짜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 미라이는 더 이상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소강과 함께 있는 매일이 정말 즐거웠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프라인 2인 팀전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결국 과금과 노력의 힘으로 예상대로 우승을 차지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쭉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소강이 갑자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사후에야 소강의 부모에게서 알게 됐다. 소강은 사실 온몸의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완치가 매우 어려웠다. 의사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 소강이 다시 쓰러진다면 다음 새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아이리가 의아해한 건 평소에 봤을 때 소강의 정신 상태는 아주 좋아 보였다는 점이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는 걸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미라이는 몹시 흥분했다. 항상 약으로 병세를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던전 안에서는 능력치 보정까지 받으니 그나마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제야 자신이 실수로 말이 새어나간 걸 깨달았다. 소강의 아버지는 딸이 매주 놀이공원에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분명 딸의 바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남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분명 소강의 몸은 매우 허약한데도 왜 던전 탐험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 말을 들은 미라이는 이렇게 말했다. 던전 안에서는 만병통치약 같은 성수가 드롭된다고. 하지만 그런 성수는 국내에서는 물건이 없고 가격도 없었다. 해외에서는 거래가가 한때 수십억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소강은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만약 성수를 찾아 국가에 바칠 수 있다면 이득을 보는 건 자기만이 아니었다.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를 알게 된 뒤 남주 일행은 곧바로 던전 더 깊은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래서 모두 10층에 도착했다. 괴물이 나타난 게 보이자 시르피가 먼저 전투가를 불렀다. 모두에게 버프를 걸어 전원의 능력치를 올려주었다. 심지어 스킬 발동 속도까지 빨라졌다. 팀의 소강이 병으로 입원한 탓에 남주는 미라이와 아이리에게 각자 낙타 한 마리씩 맡기고 자신은 가운데 놈을 상대하도록 했다. 원래는 베리 자원에서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막남주의 사형마가 되었으니 더 많이 활약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루시는 순간 질투가 폭발했다. 자기도 본캐를 꺼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주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이 기술을 쓰면 자신의 체력은 기껏해야 2분 반밖에 버티지 못한다. 마무리 곧 들이닥치려 하자 모두가 즉시 흩어졌다. 미라이는 새로 익힌 환시 스킬로 마무를 조종했고 그 다음 사형마에게 마무리 공격을 명령했다. 비록 광역 스킬이지만 집단 버프 아래에서는 위력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아이리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의 처형 스킬에 집단 버프까지 더해지자 10층 마무리라도 한 방에 즉사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은 남주의 새 사형마 벨이었다. 예전 악마 기사였던 만큼 스킬을 쓰지 않아도 뛰어난 검술만으로 이 10층 마무를 손쉽게 베어 넘겼다. 아쉽게도 성수는 드롭되지 않았다. 10층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남주는 시르피와 루시가 덥지 않은지 걱정했다. 그 모습을 본 벨은 슬슬 서운함이 올라왔다. 진짜 남을 사람 취급 안 하네. 이후 그는 곧바로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때 시르피도 지하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챘다. 다음 순간 사막벌레 한 마리가 모래 속에서 튀어나와 남주를 꽉 휘감았다. 루시는 멸망의 억화를 쓰려 했지만 곧바로 시르피의 제지를 받았다. 그랬다간 남주까지 숫덩이가 되어버릴 테니까. 다행히 미라이가 환술로 사막벌레를 혼란시켜 남주는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걸 본 루시는 공격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벨의 속도가 더 빨랐다. 순식간에 달려가더니 사막벌레를 열어 토막으로 베어버렸다. 벨은 막 공을 세운 듯했고 그러자 루시는 질투가 폭발했다. 그는 하루 종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로 몹시 불쾌했다. 오늘의 던전 탐험을 마친 뒤 일행은 병원에 있는 소강을 찾아갔다. 그녀는 불치병 때문에 길어야 연말까지밖에 살지 못했다. 그 말에 절친인 미라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미 이렇게까지 아픈데도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주는 동료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보고 던전이 다치기 전에 몰래 다시 돌아갔다. 자신의 행운 체질이라면 성수 파밍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주가 예상하지 못한 건 아직 10층을 깊게 들어가자마자 유사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2층에서 가장 성가신 보스를 마주쳤다. 그래도 남주는 전혀 겁내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성수를 손에 넣겠다고 다짐했다. 남자는 상상도 못했다. 자기 집 로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설마 입으로 약을 먹여주는 방법을 쓸 줄은?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뒤 루시의 마음엔 왠지 질투심이 생긴 듯했다. 그렇게 이어진 다음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 알고 보면 사람 살리는 건데 모르면 하렘 차리는 줄 알 정도였다. 더 어이없는 건 옆에 있던 남자의 같은 녀석까지 남주를 돕겠다며 나섰다는 것. お前はやらなくていい。はいご主人様。タイコ 666. 다음 날이 되자 두 꼬맹이는 엄청 화가 나 있었다. 실피는 남주에게 나름의 계획이 있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을 두고 간 건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상으로 마핵 200개를 요구한다. 대화하던 중 남주의 행운 체질이 또 발동했고 희귀 슬라임 한 마리가 스스로 나타났지만 분노한 루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해버렸다. もう邪魔するな。破滅の突お見事。どうなさるのですか。 남주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마핵 20개를 꺼내 둘을 달랬다. 보상을 받은 뒤에야 두 꼬맹이는 마침내 남주를 용서했고 그제야 여유를 가지고 확인했다. 슬라임이 떨어뜨린 장비를. 그건 마력을 소모해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장갑이었다. 그래서 남주는 허공을 향해 공격해봤지만 그야말로 허공의 삽질한 수준.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힘이란 게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거였다. 하지만 연못을 향해 주먹을 날리자 공중에서 물보라가 튀었다. 다만 위력은 솔직히 많이 부족했다. 그러다 남주가 소원 성취 스테이크 나이프와 함께 사용하자 물을 가르는 수준의 위력이 나왔다. 곧이어 부잣집 아가씨 팀원 3명이 합류했고 서로 너무 친해 보이는 모습을 본 두 로리는 또 질투를 감추지 못했다. 남주는 그저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마핵을 배 터지게 먹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일행은 미군 9층에 도전하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피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남주가 다가가 확인해보니 눈앞의 마물이 엄청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 쌍두견은 원래 미궁의 더 깊은 층에 있어야 할 몬스터였다. 대체 왜 여기 나타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일행이 우선 후퇴를 결정한 순간 하필 마물이 이미 그들의 냄새를 맡아버렸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남주는 실피에게 방어 결계를 펼치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즉시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버섯의 방어력이 워낙 높아서 평범한 공격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남주가 직접 미끼 역할을 맡고 루시가 비교적 약한 배 부분을 공격하기로 한다. 실피는 수시로 지원 담당. 真相ラジュネート。犬っころがいつまでも調子に乗るな。破滅の特訓。 이 연계 공격으로 쌍두견은 체력이 절반만 남게 됐다. 아이리 일행은 마핵총으로 시선을 끌었고 남주는 새 장비와 마검을 함께 사용했다. 검기 한 방으로 쌍두견의 목 하나를 그대로 잘라버렸다. 남은 머리가 화염을 뿜으려 하자 남주는 곧바로 워터볼 마법으로 끊어냈다. 마지막은 두 시종의 스킬 마무리 공격. 마침내 8층에 있어선 안 될 마물을 쓰러뜨렸다. 한 소녀는 남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다. 만약 자기들끼리만 있었다면 시작하자마자 전멸했을 거라며 일행은 잠시 쉬기로 했지만 뜻밖에도 시르피가 말했다. 엄청 강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고. 루시는 다가온 존재가 자신의 동족인 악마라는 걸 알아봤다. 비록 자기는 자신보다 낫지만
레벨은 현장에 있는 누구보다 훨씬 높았다. 남주가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악마는 현장에 있는 모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광역 마법을 발동. 실피는 빠르게 결계를 펼쳐 방어했다. 악마는 결계가 꽤 괜찮다며 감탄했고 이내 자신이 자랑하는 마검을 꺼냈다. 단 0.25mm 만에 그는 어느새 모두의 뒤편에 도달했다. 그 공격 속도에 남주는 위기감을 느꼈고 실피에게 절대 결계를 풀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이 최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 못한 건 악마의 방어력이 말도 안 되게 높았다는 것.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도 피 한 방울 닳지 않았다. 결국 실피와 루시가 다시 힘을 합쳐야만 악마를 쓰러뜨릴 가능성이 생겼다. 세 명의 소녀는 자신들은 걱정 말라고 했고 악마의 공격은 빠르지만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말했다. 남주는 이를 받아들였고 실피에게 결계를 해제하라고 한 뒤 루시와 함께 스킬을 발동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악마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오히려 순간이동으로 남주 앞까지 다가와 참격을 날렸다. 다행히 아이리가 제때 막아냈지만 악마의 가벼운 일격 한 방에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남주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악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남주의 마검이 상상을 통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손에 들고 있던 검이 순식간에 박살났다. 그 장면에 악마는 완전히 분노했고 그 검은 악마 공작이 직접 하사한 검이었다. 남주가 얼음 방패로 막아도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본 로리들은 바로 폭주했고 두 사람은 다시 합동 스킬을 발동해 악마에게 돌진했다. 한편 남주는 그 틈에 회복약을 마셨고 뭔가 좋은 방법이 떠오른 듯했다. 그래서 미라이에게 먼저 어그로를 끌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뒤로 돌아가 악마의 허리를 찔렀다. 상상 속 파괴가 현실이 되며 허리 한쪽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설마 인간이 이렇게 비겁할 줄이야? 악마는 급히 치유 마법으로 회복했고 그 장면을 본 남주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설정상으로는 적은 회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 소녀들은 남주를 지키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악마는 순간이동 한 번으로 손쉽게 전부 쓰러뜨렸다. 실피의 신창조차 한 손으로 받아낼 정도였고 루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눈앞에서 모두가 하나둘 쓰러지는 걸 본 남주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가면 전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루시에게 폭식미희라는 특수 스킬이 있다는 걸. 계약자의 생명력을 소모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스킬이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주의 희망이었다. 我が主の生命を喰らい真の姿を表さん宝飾の美紀。 남주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평범하기만 하던 작은 로리가 이렇게 매혹적인 누님으로 변할 줄은. 동시에 악마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 자신이 자랑하던 마법이 루시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상대가 자자급 악마라는 걸 알게 되자 순간 식은땀까지 흘렸다. 자장님이 어째서 이런 곳에. 하지만 죽을 놈은 그렇게 많이 알 필요 없다. 그 말과 함께 멸신풍진 스킬을 발동. 이건 자자급 악마조차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었다. 즉, 루시는 이미 평범한 악마가 아니었던 것이다. 곧 악마는 고통 속에서 사라졌고 그때 남주도 거의 한계 상태였다. 스킬 효과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한다. 루시는 모처럼 커진 모습으로 자신이 우아하냐고 물었고 남주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엄청 우아하다고. 이러다 우아하게 죽겠다고 할 정도였다. 루시는 그 틈을 타 자기 조건을 걸었고 앞으로 남주가 자신을 대할 때는 실피만큼 다정하게 대해달라고 했다. 남주는 바로 수락했다.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제발 빨리 스킬부터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제야 루시는 효과를 해제했고 이번 전투를 통해 남주는 최대 체력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패시브 스킬까지 얻게 된다. 앞으로 폭식미희를 다시 사용해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소녀들도 모두 기쁘게 레벨업했고 방금 전 전투가 워낙 위험했던 만큼 전원 무사 생존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결과였다. 이후 이어진 건 전리품 회수 시간. 쌍두견은 주먹만 한 초록색 마석을 떨어뜨렸고 악마는 시종 카드 한 장으로 변했다. 남주는 세 소녀에게 이 카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물었다. 아이리는 악마를 쓰러뜨린 건 너니까. 카드의 소유권도 당연히 너한테 있다고 말했다. 남주는 바로 소환하려 했지만
이 사형마 카드의 속성이 루시와 겹쳤다. 그 말을 들은 루시는 매우 비웃었다. 자신은 최상급 악마인데 이 카드는 최하급 중에서도 최하급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라고 했다. 남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다들 팔라고 하니까 오히려 꼭 소환해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전 2번의 소환과 마찬가지로 성인 버전의 악마는 나오지 않았다. 남주를 기다리고 있던 건 초기형 꼬마였다. 상남자가 순식간에 작은 남자애처럼 변해버렸다. 남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베리알도 왜 이렇게 작아진 거지? 하지만 소환된 시종은 레벨이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순간 남주의 마음은 피눈물을 흘렸고 진짜 그냥 팔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미궁에서 나온 뒤 쌍두견의 핵심은 2,400만 엔으로 감정됐다. 남주는 믿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4등분으로 나눴다. 여자애들은 괜찮다고 말했다. 전부 가져가도 신경 안 쓴다고 했다. 벨의 레벨이 1레벨로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이전의 형태를 전혀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전에 익힌 검술 지식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무리 가장 싼 무기인 지렛대를 들고 있어도 이 8층의 마물쯤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다. 남주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건 자기보다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하지만 루시는 차이를 알아챘다. 작아진 뒤에 벨은 전보다 움직임이 둔해져서 원래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남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궁금했다. 벨의 치료 스킬도 아직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남주는 체력을 미친 듯이 소모해 자신의 체력을 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깎아냈다. 벨은 곧바로 다크 힐링을 발동했다. 남주의 몸에서 어두운 빛이 피어올랐지만 체력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벨이 설명했다. 다크 힐링의 주된 효과는 상처 치료이고 그 다음 죽지 않을 정도까지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말에 남주는 조금 실망했다. 그는 다크 힐링으로 미친 듯이 피를 채워 루시의 필살기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력이 깎이는 부작용까지 상쇄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무한동력 같은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거의 불가능했다. 이후 일행은 7층으로 돌아왔다. 방금 꽤 많이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부잣집 아가씨들은 모두 새 스킬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먼저 달려드는 석상 앞에서 소광은 얼음의 고리 스킬을 발동했다. 순식간에 석상은 얼음 조각상으로 얼어붙었다. 이어 아이리가 참철격을 사용했다. 무기의 보라색 광채가 깃들었고 마치 귀멸의 귀영서무 같았다. 단번에 석상을 2 동강 냈다. 그리고 미라이의 환시의 춤은 적을 환각에 빠뜨릴 수 있었다. 여기에 사형마의 고슴도치 철침까지 더해져 마치 폭우배 꽂힘처럼 우르르 쏟아졌다. 석상은 도무지 2초 반도 버티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스킬을 꼽자면 단연 시르피였다. 그녀가 을조리는 전소녀의 노래는 아군의 능력치를 전방위로 강화해 주었다. 즉, 전원에게 버프를 걸어주는 것이다. 시르피가 노래를 부르자 거대한 천사 투영이 허공에 나타났다가 곧바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남주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넘치는 걸 느꼈다. 방금 전까지 재빠르던 고블린들도 지금은 마치 2살 반짜리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했다. 남주는 마검을 집어들고 한 번에 한 놈씩 베어 넘겼다. 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지렛대만 들고도 한 방에 2를 관통했다. 루시는 마법 시전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새 스킬을 시험해본 뒤 벨은 조금 서운해했다. 그는 원래 줄곧 악마 기사 역할을 맡아왔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남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2층의 상점으로 갔다. 그리고 혼돈의 검 한 자루를 사왔다. 그 모습에 벨은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다. 새 무기를 갖게 되다니 정말 너무 기뻤다. 남주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벨은 막 받은 검의 날을 한번 세우기로 했다. 그는 곧바로 7층에서 가장 까다로운 마물을 찾아갔다. 남주의 녹슨 철봉과는 달리 벨은 검을 휘두를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잠깐의 시간 만에 3마리 마물은 모두 검 아래서 쓰러졌다. 그 광경을 보고 남주는 벨에게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남주의 사형마인 벨은 물론 기꺼이 흔쾌히 승낙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훈련을 시작하고 싶다고까지 했다. 남주도 정말 배우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일찍 돌아가야 했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리 집에서 독서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작은 로리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벨과 주말에 검술을 배우기로 약속한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음 날이 찾아왔다.
남주 일행은 아이리의 집에 도착했다. 마침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 소강과 미라이와 마주쳤다. 문을 여는 순간 남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사방을 둘러봐도 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잣집 아가씨들은 이미 픽업 차량에 올라탔고 그들 성들은 이 험한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2분 반 동안 고생한 끝에 남주 일행은 마침내 아이리의 집에 도착했다. 모두가 독서 모임을 열어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런 뒤 오후가 되자 다시 파티를 짜서 던전으로 향했다. 시르피와 루시는 또다시 질투했다. 남주는 어쩔 수 없었다. 자기네 로리들을 달래기 위해 마정액 한 봉지를 꺼냈다. 전에 새 스킬을 시험해 본 덕분에 모두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 한 번에 10층까지 돌파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9층의 마물부터 상대해야 했다. 예전처럼 매 층마다 힘든 전투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르피가 전소녀의 노래를 사용하자 모든 사람이 강력한 버프를 얻었다. 소광은 얼음 속박 마법을 재빨리 읊었고 남주와 벨, 아이리는 함께 돌격했다. 셋이 한 명씩 맡아 검을 휘두르자 9층의 마물은 전부 처리됐다. 그 모습에 루시는 몹시 불쾌했다. 너희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난 아예 나설 기회조차 없잖아. 9층조차 이렇게 쉽게 끝났으니 일행은 그대로 10층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왠지 소광은 무슨 생각이 많은 듯 보였다. 심지어 이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출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소광은 오래된 병이 도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던전에 들어가기 전 미라이는 근처에서 유명한 과금 만지카드 여왕이었다. 손에 쥔 과금덱 하나로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소광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과 대결하자고 한순간부터 달라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광의 덱이 자기 것과 꽤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의 덱은 모두 희귀한 초고가 카드였다. 아무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소광도 자신처럼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라면 불가능했다. 다만 그녀의 스타일은 공격형이었고 소광은 상대적으로 수비 후 반격형이었다. 예상대로 미라이는 그 판을 손쉽게 가져갔다. 소광은 사실 그녀의 팬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같은 덱으로 그녀와 대결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미라이는 매우 기뻤다. 하지만 자신의 덱은 소광에게 맞지 않았기에 소광에게 어울리는 덱을 직접 짜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 미라이는 더 이상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소광과 함께 있는 매일이 정말 즐거웠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프라인 2인 팀전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결국 과금과 노력의 힘으로 예상대로 우승을 차지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쭉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소광이 갑자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사후에야 소광의 부모에게서 알게 됐다. 소광은 사실 온몸의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완치가 매우 어려웠다. 의사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 소광이 다시 쓰러진다면 다음 새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아이리가 의아해한 건 평소에 봤을 때 소광의 정신 상태는 아주 좋아 보였다는 점이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는 걸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미라이는 몹시 흥분했다. 항상 약으로 병세를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궁 안에서는 능력치 보정까지 받으니 그나마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제야 자신이 실수로 말이 새어나간 걸 깨달았다. 소광의 아버지는 딸이 매주 놀이공원에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분명 딸의 바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남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분명 소광의 몸은 매우 허약한데도 왜 미궁 탐험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 말을 들은 미라이는 말했다. 미궁 안에서는 만병통치 성수가 드롭된다고. 하지만 그런 성수는 국내에서는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었다. 해외 거래가는 한때 수십억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소광은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만약 성수를 찾아 국가에 넘길 수 있다면 혜택을 받는 건 자기만이 아니었다. 같은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를 알게 된 뒤 남주 일행은 곧바로 미궁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렇게 모두는 10층에 도착했다. 괴물이 나타나려는 순간 시르피가 가장 먼저 전투가를 불렀다. 모두에게 버프를 걸어 전원의 능력치를 끌어올렸다. 심지어 스킬 시전 속도까지 빨라졌다. 팀의 소광이 병으로 입원해 있었기에 남주는 미라이와 아이리에게
각자 낙타 한 마리씩 맡겼다. 그리고 자신은 가운데 놈을 상대했다. 원래는 벨이 먼저 자원했다. 막 남주의 사형마가 된 만큼 좀 더 활약하고 싶었던 것이다. 루시는 순식간에 질투했다. 자기도 본 모습을 꺼내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주는 즉시 거절했다. 그 기술을 쓰게 되면 자신의 체력은 길어야 2분 반밖에 버티지 못한다. 마무리 다가오기 시작하자 일행은 곧바로 흩어졌다. 미라이는 새로 배운 환시 스킬로 마무를 제어했고 이어 사형마에게 마무리 공격을 지시했다. 광역 스킬이긴 했지만 집단 버프 덕분에 위력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아이리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처형 스킬에 집단 버프까지 더해지자 10층 마물조차 한 방에 처치할 수 있었다. 마지막은 남주의 새로운 사형마 벨이었다. 한때 악마 기사였던 만큼 스킬을 쓰지 않아도 뛰어난 검술만으로 10층의 마물을 손쉽게 베어 넘겼다. 다만 아쉽게도 성수는 드롭되지 않았다. 10층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남주는 시르피와 루시에게 덥지 않냐고 물었다. 그 모습을 본 벨은 서운함이 폭발했다. 진짜 남자의 취급도 안 하네. 그러다 곧바로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시르피도 지하에 무언가 있다는 걸 눈치챘다. 다음 순간 거대한 샌드웜이 모래 속에서 튀어나와 남주를 꽉 휘감았다. 루시는 파멸의 어파를 쓰려 했지만 곧바로 시르피에게 저지당했다. 안 그러면 남주까지 숫덩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라이가 환술로 샌드웜을 혼란시켰고 덕분에 남주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루시는 공격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벨이 더 빨랐다. 순식간에 달려나가더니 샌드웜을 열어 토막으로 베어버렸다. 벨은 막 공을 세우려 했지만 그 모습에 루시는 또 질투했다. 자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 정말 짜증이 났다. 오늘의 미궁 탐험을 마친 뒤 일행은 병원에 있는 소강을 찾아갔다. 그녀의 불치병은 길어야 연말까지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했다. 그 말에 절친인 미라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미 그렇게 아픈 몸인데도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계속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주는 동료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보고 미궁이 닫히기 전에 몰래 다시 들어갔다. 자신의 행운 체질이라면 성수 파밍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주도 예상하지 못했다. 10층 깊숙이 들어가자마자 유사 함정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2층에서 가장 까다로운 보스와 마주쳤다. 그래도 남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수를 손에 넣을 생각이었다. 남주는 홀로 10층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11층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막 들어가자마자 히든 보스를 마주쳤다. 다행히 시르피의 전소녀의 노래 집단 버프 덕분에 일행의 능력치는 보스와 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 순간 보스가 갑자기 공격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벨이었다. 한 칼에 화염구를 갈라버렸다. 루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옥 어파를 날렸다. 피해를 주는 동시에 보스의 시야까지 가려버렸다. 남주 일행은 그 틈을 타 흩어졌다. 보스의 어그로는 순식간에 서포터인 시르피에게 향했다. 다행히 미라이가 제때 환각 마법을 발동해 보스를 2초 반 동안 제압했다. 그리고 아이리는 곧바로 추가 피해를 넣었다. 한 칼에 보스에게 경직을 걸어버렸다. 그 모습을 본 미라이는 사형마와 함께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남주라는 노련한 녀석은 이미 보스 아래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곧바로 마검을 꺼내 들고 보스가 붕괴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검을 찔러 넣었다. 그 일격의 보스는 즉사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대량의 경험치를 얻었다. 레벨도 꽤 많이 올랐다. 루시는 조금 불만스러웠다. 분명 자신들도 열심히 싸웠는데 왜 아직도 레벨업을 못했냐는 것이다. 그때 시르피가 보스가 떨어뜨린 마정핵을 가리켰다. 남주는 조금 실망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아쉽게도 성수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대로 팔아버렸다. 가치는 총 500만 엔이었다. 남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4등분으로 나누자고 했다. 비록 소광이 없더라도 그녀 역시 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소광이 불치병이라는 걸 알게 된 뒤부터 남주는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학교에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는 졸기까지 했다. 심지어 선생님조차 그를 어찌하지 못했다. 소꿉친구와 절친은 그의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하루 정도는 쉬라고 설득했다. 소꿉친구도 그가 소광을 위해 그러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몸까지 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남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혼자서 12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출발하기도 전에 남주의 몸이 먼저 버티질 못했다. 사형마들 역시 그가 상당히 지쳐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래서 오늘은 그만두자고 설득하려 했지만 남주는 끝까지 탐색을 강행했다. 정 안 되면 그때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12층 던전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였다. 그의 장비로는 탐험에 적합하지 않았다. 가볍게 주변만 둘러보려 했지만 근처에서는 마물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루시는 진짜 독한 성격이었다. 파멸의 업화로 이곳 자체를 녹여버리자고 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퍼져나왔다.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다. 앞쪽의 새까만 동굴 입구에서 수많은 박쥐가 날아올랐다. 이어 땅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팽팽들이 정신없이 동굴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건 탐험가들이 가장 마주치기 싫어하는 폭주 현상이었다. 시르피는 재빨리 방어벽을 펼쳤다. 남주는 더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시르피를 안아들고 그대로 도망쳤다. 하지만 마물들은 끝까지 뒤를 쫓아왔다.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결국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 神の雷撃破滅の突影破裂しろ 마정핵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두 로리의 레벨도 상승했다. 동시에 남주의 자신감도 크게 올라갔다. 어쩌면 자신도 12층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고 실수로 미끄러졌다. 그 틈에 멧돼지에게 들이받쳐 날아갔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뒤쪽에 멧돼지들까지 몰려와 계속 공격했다. 남주의 체력은 순식간에 바닥까지 떨어졌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 벨이 길을 베어가르며 달려와 남주를 구해냈다. 시르피는 어서 남주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말했다. 방금 레벨업으로 모두 새로운 스킬을 얻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마정액을 재빨리 주어 체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대로 광역기를 날려버렸다. 주문 영창이 끝나자 두 꼬마 로리는 순식간에 매혹적인 누님으로 변했다. 女神の進化全国の敵じゃ 순식간에 마물들은 전멸했다. 하지만 남주 쪽 상황은 조금 좋지 않았다. 벨의 회복 마법조차 효과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루시는 다가가 냅다 따귀부터 날렸다. 힘으로라도 남주를 깨우려 한 것이다. 다행히 팀에는 똑똑한 사형마가 있었다. 시르피는 상황을 보자마자 곧바로 가방 속 회복 무약을 꺼냈다. 하지만 얼어붙은 상태의 남주는 무약을 마실 수 없었다. 결국 방법이 없었다. 시르피는 직접 무약을 마신 뒤 남주에게 먹여줬다. 효과는 엄청났다. 루시도 질 수 없다는 듯 다른 회복 무약을 집어들고 남주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벨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기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루실리아가 말렸다. 이 정도면 우리만으로 충분하다고. 너 같은 남자가 왜 끼어드냐는 것이다. 그때 회복 무약 2병 반을 먹은 남주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그는 3명의 사형마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고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기절했다. 미궁을 빠져나온 뒤 남주는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다. 몸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겨났다. 심지어 앞으로는 아무 도움도 못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뒤 그는 던전에 관련된 물건들을 전부 태워버렸다. 그리고 소꿉친구를 찾아가 털어놓았다. 사실 자신은 줄곧 카츠라기 대장을 목표로 삼아왔다고. 언젠가 그처럼 영웅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가 넘겨준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던전을 탐험하고 그 안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고.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남주는 2년 반 동안 홀로 슬라임만 사냥해왔다. 그 아득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자신은 영웅이 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남주는 앞으로 던전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말을 들은 소꿉친구는 평소와 달리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어릴 적부터 카츠라기 대장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웅이란 지키고 헌신하는 존재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역시 영웅이라고. 그러니 너는 이미 영웅이 되었다고. 나만의 영웅이 아니라 소강의 영웅이기도 하다고.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계속 탐험하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 말을 들은 남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초심을 되찾고 다시 슬라임 헌터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이리가 예전에 그를 이상현상 그 자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행운 체질인 그는 항상 이상한 사건을 끌어당겼다. 시르피와 루시를 만났을 때처럼. 남주는 생각했다. 슬라임을 잡는 게 오히려 성수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애초에 남주의 마검조차 저레벨 몬스터 드롭이었다.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 1층에서 사냥을 시작했다. 두 절친 친구들까지 다시 미궁으로 돌아와 소광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어 했다. 하지만 2시간 반 동안 계속 사냥했음에도 아무 성과도 없었다. 아이리가 이 결정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하던 순간 절친이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다. 어쩌면 산타클로스가 깜짝 선물을 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뜻밖에도 시르피가 갑자기 느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기운을 엄청 희귀한 레인보우 슬라임이 던전에 등장한 것이다. 레인보우 슬라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남주는 모두에게 각 탈출 경로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협공을 시작했다. 시르피와 루시가 가장 먼저 공격했다. 번개와 불의 이중 공격.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없을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다. 레인보우 슬라임의 반응 속도는 엄청났다. 무려 시르피와 루시의 합동 필살기를 피해버렸다. 다행히 모든 출구를 막아두었기에 레인보우 슬라임은 도망치지 못했다. 이후 모두가 함께 몰아붙였고 힘들게 마주친 희귀 몬스터를 마침내 처치했다. 그리고 드롭된 보상도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아이템은 던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아이리와 미라이는 병원에 있던 소광을 데리고 왔다. 의사는 완전히 당황했다. 불치병 환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광의 부모는 한 번 걸어 보기로 했다. 그렇게 소광은 미궁 1층으로 옮겨졌다. 남주는 레인보우 슬라임이 드롭한 보상을 꺼냈다. 비록 만병통치 성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령계 사형마 카드였다. 게다가 회복 특화 속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을지 몰랐다. 소광은 그대로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그녀는 사형마 카드를 받아들고 요정 여왕 티타니아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분홍빛 광채가 번쩍인 뒤 날개 달린 엘프 소녀 한 명이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왔다. 역시 실물과 그림은 전혀 달랐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주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 병든 주인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조금 당황했지만 니아는 우선 주인의 몸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자신의 레벨이 겨우 1이기 때문에 주인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모두의 눈빛에 희망이 차올랐다. 곧이어 니아는 치유 스킬을 발동했다. 빛이 한 번 지나간 뒤 소광은 놀랍게도 자신이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남주가 계속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도 드디어 내려갔다. 비록 당장은 괜찮아졌지만 니아의 스킬로는 소광이 1년 더 사는 게 한계였다. 완전히 치료하려면 반드시 성수가 필요했고 아니면 니아의 레벨을 올려 세계수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남주 일행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곧바로 다시 미궁 공략을 시작했다. 그들은 13층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금의 남주는 전혀 겁먹지 않았다. 이제 무적 힐러가 한 명 더 생겼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기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반드시 영웅이 될 거다.